11회 기출문제 풀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시험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회계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현금성 자산이죠. 우편환 정서, 전신환 정서, 통화대용증권, 그리고 통화, 현금성 자산이 현금이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희망의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과목이어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당기순이익엔 영향을 주지 않고, 이자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걸 조정하면 비용이 내려가니까 순이익은 상승하겠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의 과대 계상을 이익을 낮추면 순이익은 내려갑니다. 그럼 15,000원 증가 25,000원 감소되면 9만원이 되겠죠. 다음 3번 다음 중 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맞고요.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것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삼각후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은 4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이것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고,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 제공한 재화, 아직 구입 의사 표시가 없으면 미판매된 거니까 기말 재고에 들어가죠.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기말 재고에 들어갑니다. 목적지 인도 기준으로, 목적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 운송 중이라면 아직 도착되지 않았으니까 미판매되었죠. 그래서 기말 재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만원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일반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로서 인정을 하고 재무제표로는 보지 않게 됩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되죠. 6번 결산시 비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미수이자는 미수수익, 이자수익, 이러한 분계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자산을 과소계상했고, 과대는 아니죠. 수익을 과소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 7번 다음은 희망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 경비 항목이다. 이들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모두 연구 단계의 단기 비용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단계는 모두 단기 비용으로 가게 되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다 단기 비용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8번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의 경우는 매년 상각액이 일정하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해서 상각률은 일정하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 연수합계법은 내용 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므로 내용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며 이중체감법은 매년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 상각률을 적용하므로 매년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9번 제조 간접비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직접 배부법이 가장 간단하며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수수관계를 모두 반영하니까 가장 복잡하죠.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직접배부법이죠. 10번 거제산업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의 배부 차이를 구하면 제조 간접비 예산 나누기 예상 노동시간 하면 예정 배부율이 50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예정 배부액은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50원에서 75만원이 예정 배부액이고 실제 발생액은 100만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예정 배부가 25만원이 적었죠. 과소배부 25만원. 다음은 11번. 다음은 제조 원가 관련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제공품 계정으로 보면 기초 제공품이 50만원, 단기의 재료비가 500만원, 노무비가 150만원, 제조 간접비가 700만원 이면은 토탈 1400만원 중 완성품인 제품으로 간 게 1200만원이니까 빼고 나면 기말 제공품은 나머지 200만원이 남죠. 여기는 기말 제공품을 물었으니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는 시장 생산 형태보다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방법이 맞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개별 작업별로 구분 짓게 하고 제조 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공통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별 직접 추적은 불가능하죠. 다음은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 교부분 영세율도 부가세는 0이지만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1000만원과 신용카드 전표의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부가세 10만원을 빼야 되죠. 그러면 11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하며 영문은 용역 제공으로 분류하여 재화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부가세에서는 영리와 비영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료를 공급하는 자.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되는 자를 말하죠. 15번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영세율은 완전 면세며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 수출 산업의 지원, 세부담의 역진성은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실기 부분은 우리 교재 453쪽을 갖고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다음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서 코드번호 201, 회사명은 주 미래 IT, 동시 사업자번호 119-81-88954, 대표자 성명 이미래, 업태 서비스업,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주소 서울 남부순환로 1808. 2번 당사의 제품 매출 신장을 위해 무형자산 과목을 등록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229번 무형자산에 계정 과목을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일반, 현금 적요 1번, 라이선스 계약금,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면 되고요. 2번 당해 연도 기초 원재료가 150이다. 근데 밑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뭔가 오류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정해 본다면 804번 제수당, 804번의 제수당, 현금 적요 5번에 직급 수당 지급,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당해 연도 기초 원재료. 이 말은 혼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박스가 오류로서 위에 2번 내용과 유사한 사항인데, 일단 이 3번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라는 말은 다시 말하여 정기 말의 원재료라는 말이 됩니다. 정기 말 원재료가 150만원이다. 그럼 정기 말 원재료가 150만원이라면 얘가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다 고쳐줘야 되겠죠. 입력을 해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정기 말 원재료를 200이 아닌 150으로 수정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가 명시서에서 바뀌어지겠죠. 정기분 원가 명시서로 다시 가서
원재료비 금액이 변경된 게 들어왔습니다. 원재료비 기초 원재료는 없었고 기말 원재료는 150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31230,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전기분 손익 계산서로 가져가서 31230으로 수정하면 확인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90625 최종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90625 이렇게 수정해 주니까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33725가 되죠. 133725.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월 이익 잉여금을 133725 이렇게 수정하여 차액을 제거해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 올바르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그러면 일반전표에 들어가서 (7월 16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풍림 철강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수령하고 배당금을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세금은 고려하지 말고 수령일에 배당 확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1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배당금 수입. 우리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배당금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를 적용받지 않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7월 25일 제조공장 운영을 위하여 시민은행으로부터 9,500만원을 차입, 내년 6월 30일 상환이면 당기 차입금이죠. 수수료 비용을 15만원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차변엔 보통 예금 94850, 그리고 대변에는 차변에 보통 예금, 역시 차변에도 하나가 더 있죠. 수수료 비용 제조 원가로 처리하라 했습니다. 15만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여기는 거래처가 시민은행 9,500만원. 다음은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을 현금 납부하였다. 자산 처리하라. 그럼 출금전표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110만원. 9월 5일 당사 최대 주주인 김어떤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은 수표 발행 지급하였다. 토지 공정가액은 5천만원, 장부가액은 제공한 김어떤 상대방의 장부가액이니까 우리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 회사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인 5천만원과 재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차변에는 토지 5,200만원, 대변에는 자산 수정이익 5천만원, 재비용 든 것은 대변에 당좌예금 200만원.
다음은 9월 14일 상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12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2만원. 다음은 10월 5일 날신닷컴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명화 상사로부터 받을 음 500만원을 배서 양도하였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날신닷컴 500만원, 대변에는 받을 음 거래처는 명화상사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처리는 다 했고요. 다음은 매입매출전표입니다. 매입매출전표 7월 1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미풍문고에서 25만원에 구입하고 전작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서적, 계산서 수취니까 면세죠. 대금은 7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매입의 면세, 서적 25만원, 거래처는 미풍문고, 전자여 분계는 혼합하여 차변에는 도서인쇄비, 영업부용이니까 800번대 도서인쇄비죠. 대변에는 미지급 9월 12일 중국에 소재하는 웨이카 센터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관련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세는 현금 납부하였다. 그럼 매입의 수입 원재료 금액은 1200만원에 120만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에요. 웨이카가 아니고 부가세 거래처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전자여 분계는 현금. 그래서 수입의 경우는 항상 부가세 부분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10월 11일 TA사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수출 선적하고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9월 20일에 2,000불 받았고 환가한 금액은 220만원 선수금 되어 있었겠죠. 10월 11일 2만불 10일 후에 수취할 예정이에요. 환율은 1,100원이죠. 그럼 2,200만원. 요 두 개를 합한 걸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그럼 10월 11일은 매출의 수출, 품목은 제품, 금액은 220만원과 외상 2,200만원 합쳐서 2,420만원. 거래처는 TA사,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신고번호는 없고 분계는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하고 차변에는 선수금 22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2,200만원 됩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10월 21일에 회수할 때
21일에 회수할 때에 2,3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차이 100만 원은 외환 차익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21일자의 회계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처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10월 12일 부산 상사의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500만원에 감가상각이 325만원 되었으면 현재 장부상 원가는 175만원인데 175만원 이것을 부가세 포함 121만원이면 순수한 판매 가격은 110만원이 되죠.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장부가액은 500만원에 감가상각이 325만원 되었으면 장부상 원가는 175만원인데 처분은 110만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에 따라서는 손실이 65만원 나오죠.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이 65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의 과세 기계장치 금액은 110만원에 11만원 거래처는 부산상사 전자여 붕괴혼합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기계장치는 500만원 차변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먼저 잡고요. 65만원 역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25만원 그리고 나머지 처분 대금은 10월 31일에 받기로 했으면 미수금 121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다음은 11월 21일 11월 25일인가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배기량은 998cc 이거는 소형 경차입니다.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경차는 매입시에 공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이것은 매입의 과세 소형 승용차 금액은 부가세 포함 1540이면 1400에 140이 됩니다. 거래처는 희망자동차 전자여 붕괴는 혼합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하고 차량 운반금 1400 대변에는 보통 예금 1540 11월 27일 소비자인 정하나에게 제품을 33만원에 현금 판매하고 거래 명시서를 발급해 주었다. 법정 증빙 서류는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니까 매출 검별 제품 금액은 33만원 30만원에 3만원 분리되죠. 거래처는 코드 넣지 말고 정하나 붕괴는 현금 그래서 입금존표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내용 중에 다음 오류가 발견되었다. 확인 정정하시오. 8월 10일 공장의 생산부 직원들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 8월 10일 오류가 있다 그랬죠. 이게 DC형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가 맞는데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다음 10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원재료 매입 시의 운송 비용으로 대방용달로부터 수기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이것은 입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를 삭제시키고 매입 시에 공제 가능한 것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10월 10일 매입의 과세입니다. 인수운임 금액은 5만원에 5천원, 거래처는 대박용달, 전자가 아니고 분계는 현금. 그래서 출금전표에 원재료 매입시 운임이니까 원재료로 두는 게 맞죠. 수정이 다 됐고요. 결산. 수동 결산 자료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구입 당시에 자산으로 처리한, 즉 소모품 처리한 단가 2만원 10개, 20만원 중 2개, 4만원이 재고로 남아있다. 그러면 자산으로 20만원을 잡아뒀는데 4만원이 남아있으면 사용된 게 16만원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본사 거니까 830 16만원, 대변에는 소모품 16만원. 다음은 감가상각을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하여서 결산 반영하라 했습니다. 그럼 고정자산 등록 가서 과목은 기계장치, 취득일자 2017년 2월 27일 정율법, 기초가액은 2,400만원, 정기말 상각 누계 900만원, 내용연수 5년, 상각 방법은 정율법이 맞고 500번대 제조, 양도 폐기 없고 업종 코드 제시된 거 없죠. 경비 부분 제조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당기 감가상각 대상은 6765라고 나왔죠. 네. 그럼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에서 12월 감가상각에 방금 등록한 기계장치를 결산 반영으로 이렇게 하면 경비의 감가상각비에 반영되어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말은 기말 원재료 350,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730, 기말 제품 2620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다음은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2018년 1기 예정기간의 기간과 확정기간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 차이가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합계표 1월에서 3월에 매출
합계는 32매, 토탈 32매고 4월에서 6월은 매출 15매니까 차이 매수는 17매가 되겠죠. 2018년 상반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이것은 제품 매출에 대한 월별 금액을 봐야 하니까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 상반기 1월 1일에서 6월 30일 제품 매출 월별 금액이 제일 큰 달은 1월이죠. 592050입니다. 2018년 1기 예정기간 공제받지 못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100만원에 세액은 10만원이죠. 10만원 부가가치 세액을 물었습니다. 이로써 71회의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